저희가 수업 지도를 할 때 지식 전달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전달도 하지만 생활 지도도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I는 생활 지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활 지도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리지만 그 브런치 쪽에 글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생활지도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생활지도의 경향, 또 학생들의 성향, 학부모님들의 성향들, 사회 변화 과정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식센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연수해주면서 에듀테크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쪽에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었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산업이 고도화로 발달되어지기 시작한 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져서 산업혁명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기계화가 사용된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된 시기를 이야기하죠.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유비쿼터스는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내가 할 걸 하면서 모든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을 통한 생산과 소비 체제의 변화. 이 융합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도 스마트팜, 도시농업, 반려동물 케어 이런 쪽으로 융합을 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원예, 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공들의 요소들을 뽑아서 융합을 통해서 생산하고 소비 체제를 변화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분야에도 발전이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팜도 진행을 하게 되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유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일상에서 활용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알파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등학교 단체 연합팀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알파고가 도대체 무엇인가,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죠.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게 지구를 AI가 정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AI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AI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얻어내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사람이 짜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AI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활용이 된다면 정말 지구를 AI가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리즘 자체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AI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AI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AI가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AI와 인공지능을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각각의 교과에서는 어떻게 AI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저희가 수업 지도를 할 때 지식 전달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전달도 하지만 생활 지도도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I는 생활 지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AI가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AI 시스템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AI가 생활 지도가 불가능한지,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료 현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의료 과실을 감소시킬 수 있겠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2.5세대까지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계별로 발전하면서 AI가 주행 자동차를 조금 더 안전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요. 학교 현장이나 평생학습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지식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AI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뇌가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AI는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교사의 생활 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AI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 AI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속도를 개별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학습 속도가 다르고 선수 학습 정도가 다르고 거기에 발달하는 습득하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때의 AI가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AI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디지털 정보나 AI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년 저희가 교육부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학교 폭력 사안 전수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생활지도 방법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생활지도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부터 80년대 학부모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고학력 아나털 세대 학부모라고 하는데 일부 논문에서는 디지로그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80년대 학부모들이 아날로그 세대도 거쳤지만 디지털 세대도 거친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을 하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공평하다든가 공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위한 거래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Z세대 81년부터 약 20년간 세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메타버스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어떠한 관점이 옳은지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죠. 문해력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선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세대들이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메타버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로블록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줌 강의도 메타버스에 해당할 수 있고요. 유튜브도 메타버스에 해당할 수 있죠. 우리가 활용하는데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으냐, 새로 개발된 것인가 하는 그런 플랫폼들, 최근에 저희가 1학기 때 이 소프트웨어 연구회에서 스팟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생활지도가 필요한 온라인상 가상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해보셨잖아요. 이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사이버 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요. 사이버 따돌림, 불쾌감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전에 생활지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생활지도를 하는데 곤란함을 겪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생활지도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앞으로의 진행 내용들을 이렇게 인문학 강의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